안녕하세요. 대세를 아는 여자 오르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종목을 볼 때 어떤 점을 제일 중점적으로 보시나요? 자, 종목의 호재, 수급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세입니다. 자, 대세를 잘 타는 것은 꼭 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 있어서도 중요한데요. 자, 주식에 있어서도 대세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세를 알아도 절반은 쫓아갈 수 있다. 대세의 흐름을 알면 이 주식 산맥 차트를 오르는 방법이 훨씬 쉬워집니다. 자, 오늘부터 저 오르지니와 함께 주식 산맥 영차 너무 힘들게 가지 마시고 올라 가뿐하게 한번 가보시죠. 네, 그러면 오르지니의 올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 섹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난주 섹터 아무리 말해도 질리지 않는, 말해도 이야기거리가 떨어지지 않는 바로 그 섹터, 자율주행주 관련 섹터입니다. 자, 자율주행차 그동안 참 이슈가 많았습니다. 자, 테슬라가 뭐 점점 성장을 했다, 주식이 주가가 최대폭으로 올랐다, 이런 이야기 등등에 이어서 애플카, 사실 그동안 스마트폰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애플에서조차도 전기차를 해보겠다 나서면서 그야말로 시장에 메가톤급 충격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이 덩달아서 그야말로 뜨기 시작했는데요. 네, 자율주행차 관련주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종목이 좀 들썩였었고요. 실시간 순위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기염을 토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주목을 받았던 종목 중에서 오르지니가 픽한 종목 하나 보실 텐데요. 바로 LG이노텍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지금 LG그룹주들이 상당히 LG전자부터 시작해서 좀 묵직한 흐름으로 좀 유명했던 주식의 주가들이 급격하게 오르고 몇 년 만에 기록을 갈아치우는 사태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LG그룹주들의 활황, 그 이유에는 자율주행이라는 그 거대한 테마가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자, 그동안 또 LG전자에서는 여러 가지 뭐 가전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했지만 그 아주 아픈 손가락인 스마트폰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런데 그 스마트폰 사업을 혹시라도 뭐 줄이거나 뭔가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에 그럼 새로운 먹거리를 어디서 찾을 것이냐에 대한 물음에 또 자율주행차 관련 부분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LG이노텍 자율주행차 관련 이슈 중에서는 지금 꼽아볼 만한 것이 지금 최근에 나온 언론 보도를 보면 차량용 디지털 키 모듈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호재로 인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전망할 것이다, 이러한 목소리도 있죠. 자, 일단 LG이노텍, 물론 지금 자율주행 이슈로 떠오르긴 했지만 LG이노텍 하면 스마트폰과 또 많이 엮어서 보시기도 할 텐데요. 스마트폰도 자율주행 못지않게 이어갈 곳이 많은 섹터인 만큼 더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2, 아이폰 12 프로맥스에만 탑재되어 있는 그런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바로 센서 시프트라는 기술입니다. 자, 우리 사진 찍을 때 내가 팔이 그렇게 약했나 싶을 정도, 특히 셀카 이렇게 얼굴 작아 보이려고 이렇게 찍을 때 그거 잘 찍어야 되는데 손이 덜덜덜 떨리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자, 그런 현상이 있을 때 흔들림 없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좀 그런 기술, 광학 이미지 안정화 기술이라고 조금 유식하게 표현을 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기술이 아이폰 12 같은 경우에는 프로 맥스에만 탑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미 이 기술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올해 하반기로 예상이 되는 아이폰의 후속 시리즈에는 이 기술이 다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1년 하반기 애플의 신모델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이름이 아이폰 13이 될 수도 있고 아이폰 12S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은 오고 가고 있지만 이 LG이노텍의 기술인 센서 시프트라는 기술이 탑재될 가능성은 다소 긍정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LG이노텍 스마트폰 관련돼서 한번 짚어보셨고요. 자, 앞으로 남은 단기, 장기적 호재나 관련된 이슈 짚어봐야 될 부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LG이노텍 제가 앞에서 살짝 짚어드렸듯이 실적에 대한 전망도 좋은 편입니다. 자, 그 배경에는
광학솔루션이나 기판 소재에 관련된 실적이 호조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아마 이제 2020년 전체적인 실적들이 속속들이 발표가 될 텐데 그때 한번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5G 관련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인데요. 그동안 5G 관련돼서는 그동안 또 미국 대선에 힘입어서 많은 종목들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했고 여러 가지 지금 전기차가 되었던 스마트폰이 되었건 여러 가지 그런 스마트 그리드 또 스마트 산업 관련돼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통신입니다. 자, 많은 기술들이 있어요. 많은 기술들이 있는데 그게 통신이라는 망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알아들을 수 없다면 이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통신의 발전이 분명히 따라줘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이 5G 관련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 그 점 또한 LG이노텍이 달려갈 여지는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 LG이노텍 주가의 흐름 그리고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차트와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이노텍의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이때 그냥 무섭게 장대 한번 그리면서 LG이노텍 주주 여러분들께는 크리스마스 선물과 같은 딱 12월 23일에 장대 한번 그린 이후로 조정을 살짝 받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20만 원대를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1월 22일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는 21만 5천 원까지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일단은 20만 원 선을 잘 지키고 있는지 단기적으로 지금 지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20만 원에서 과연 추세를 다질지 아니면 다시 한번 숫자 맨 앞자리가 1로 바뀔지 만약에 또 몇 거래를 지나면서 이 2라는 숫자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제 어느 정도 시세가 굳어진다라고 조금 판단을 해보셔도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20만 원의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기존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다소 엑시트하는 관점으로 볼 수 있겠고 신규 매수라는 관점 입장에서는 숫자가 만약에 1로 바뀌면 한번 차익 타이밍으로 들어가 볼 만하다. 이런 관점에서 20만 원 선을 기준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매수를 만약에 이때 들어갔다. 기준으로 목표가는 22만 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22만 원으로 제안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주행이라든지 관련 이슈로 떠올랐지만 남은 호재들이 있습니다. 실적 관련된 부분, 스마트폰, 특히나 아이폰에 관련된 부분들까지 그리고 광학솔루션 및 기판 소재의 수익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더불어 참고하시면서 이 LG이노텍 투자에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난주에 강세를 보였던 섹터 중에 하나로 자율주행주 관련 LG이노텍 살펴보셨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섹터와 종목은요. 한 번쯤 잊어버릴만 하면 등장하는 이슈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 혹은 대선과 같은 선거 이슈가 있을 때 종종 볼 수 있는 종목인데요. 자, 4대강 관련 이슈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대강 관련돼서는 지금 정부뿐 아니라 그 이전부터 대우나 사업에 관한 명목들로 또 떠오르기도 했었고 지금은 4대강 복원 이슈로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그 바탕에는 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강에 지나가는 길목에 이제 곳곳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보에 대해서 찬반 여론이 참 뜨거웠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무언가 홍수라든지 관련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는 입장과 아니다. 물길을 인위적으로 막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홍수라든지 폭우가 왔을 때 대응하기가 더 어렵다. 이런 입장이 맞서면서 이 보호에 대한 그런 논란들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요. 자, 결국 우리 정부에서는 4대강 보를 해체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또 관련된 산업들, 관련된 종목들은 어떠한 것이 있을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4대강 관련주 하면 대장주로 손꼽히는 이 종목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공영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이화공영의 경우는요. 본래 건설 개발 전문 업체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4대강 대표 관련주가 되었느냐? 자,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4대강 자연성 회복 처리 심의 소식에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던 그런 전례를 남기기도 했고요.
자, 제가 앞서서 이 섹터 소개해드리면서 4대강 테마가 전에는 그 이름이 바뀐 적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전에 2007년 한창 이명박 정부 출범이 될 무렵에는 대훈화 관련주로도 떠올랐던 전례가 있습니다. 자, 2007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훈화 사업 관련 주식으로 분류가 되면서 주가가 급등했던 그런 사례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특히 건설주 중에 몇몇 그런 종목들이 남북경협주로 또 구분이 되어 있는 모습 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이 이화공영도 남북경협주 테마로도 구분이 될 때가 있다는 점 함께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이슈와 더불어서 4대강 관련 소식이 있었을 때 이화공영 하드캐리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자, 그렇다면 주가 흐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화공영의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네, 이화공영 차트 좀 더 땡겨서 제가 이전의 기록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 2019년 2월 8일입니다. 지금부터 약 2년 전에 10,000원 이상 돌파했던 그런 전력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자, 왜 이렇게 주가가 10,000원대까지 올랐느냐? 지금 꽤 올랐다고 하는데도 지금 그때 주가의 70% 정도죠. 자, 왜 이렇게 강세였느냐? 자, 2019년 2월에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 효과를 제대로 받았습니다. 자, 앞으로 지금 바이든 정부 출범했고요. 흔히 미국 대통령이 새로 부임을 하거나 무언가 이슈가 있었을 때 대북 관련주들이 한 번씩 떠오르는 타이밍이 또 있습니다. 자,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예전에 비해선 쉽지 않겠지만 정말 이때처럼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라던가 혹은 또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정상회담 관련된 내용에서 대북 관련된 재료가 나왔을 때 한번 움직일 여지가 있다라는 점 그런 스토리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4대강 관련 이슈 있을 때 또 4대강 그런 복원 관련된 호재 또 진행되는 소식이 있을 때 그리고 대북 경협주 관련된 재료가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화공영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차트를 다시 한번 이동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의 차트로 다시 건너오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1월 19일에 8,810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한번 내려온 모습 보이고 있죠. 제가 이때 다른 곳에서 한번 이화공영을 다루었을 때 한번 추세 보고 들어가시는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단 지금 7,000원 부근대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7,000원 초반대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어려워 보이고 이 7,500원, 7,400원 사이에서 약 초중반대에서 지금 움직일 가능성이 다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때 접근하시거나 만약에 나는 이화공영 어차피 대북 경협 관련 재료도 있고 4대강 관련 이슈가 하루아침에 끝날 것도 아니니 좀 더 장기적인 흐름에서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장대 양봉을 막 그려내기 시작한 이 구간 6,000원대 중반선에서 한 번 더 타점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만약에 또 추가로 조정받으면서 앞자리가 5로 바뀌었다. 그때는 좀 접근하기가 더 용이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 이유는 이전의 차트 흐름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지금 약 2020년 8월부터 지금까지 자, 그리고 차트를 조금 더 당겨서 보시더라도 제가 이 정도 흐름에서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 약 1년여간 약 6개월간이죠. 약 6개월여간 이 5,000원대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도 반년 이상 이어온 추세라면 정말 특별한 악재, 정말 치명적인 무언가가 있지 않는 한은 이 박스권을 이탈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어느 폭까지 이루어질지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6,000원대 구간에서 한번 노려보시고 또 추가로 만약에 앞자리가 5자로 바뀌었을 때는 한번 타이밍이 왔구나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화공영 사실 단기적인 재료가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차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흐름도 남아있다라는 분석을 남겨드리면서 이화공영 4대강 관련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주 강세였던 섹터들 자율주행차 관련 이슈 그리고 4대강 관련 이슈 함께 살펴보셨고요. 이제 찐으로 들어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 주의 강세 또 앞으로 강세일 테마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 주 대세 한번 큰 맥락을 먼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G2라고 들어보셨죠? 자, 세계를 움직일 두 개의 나라. 자, 미국이 있고요. 자, 그 다음 하나
우리나라와도 가까운 중국이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중국 관련된 이슈가 좀 뜸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한한령 제재도 있었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소통이 쉽지 않았던 그런 면이 있는데 중국 관련주 다시 한번 꺼내볼 타이밍이 된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중국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 그 관련된 종목들은 어떠한 종목이 있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중국주 하면 또 여러 가지 테마로 나뉘겠지만 또 중국 하면 관련 소비주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요즘에 좀 대두되고 있는 테마 중에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 또한 시진핑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좀 가속을 시키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또 앞서서 남북 경협주라는 말씀도 드리긴 했습니다만 중국, 북한, 미국, 우리나라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자관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떠한 입장을 견지하는지도 참 중요할 텐데 일단 중국에서는 정치적인 이슈를 차치하더라도 경기 회복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섰다 이런 분석도 있고 또 코로나19 때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분명히 2020년보다는 21년이 나을 것이다. 이런 좀 확신에 찬 분석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중국의 경기 회복 또 여기에 정치 외교적인 이슈까지 받쳐준다면 그동안 다소 좀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중국 소비주, 중국 관련주에 대한 부상이 다시 한번 예고가 되고 있는데요. 자, 중국 하면 어떤 데 떠오르세요? 한류도 떠오르실 거고 K-뷰티 또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쇼핑을 하러 왔을 때 아무래도 많이 선호하는 또 품목 중에 하나가 화장품이었는데요. 자, 화장품 못지않게 K-뷰티를 이끌고 있는 종목 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 관련주로도 볼 수 있겠고 보톡스 관련주로도 볼 수 있는 휴젤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젤의 경우에는요, 동사의 보툴리눔 그 톡스 제제, 한국명으로는 보툴렉스입니다. 자, 레티보가 다음 달 4일부터 중국에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야말로 런칭을 앞두고 설레고 기대감도 많이 유입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사실 휴젤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에서도 좀 보톡스 관련 논란이 좀 있었죠. 거기에 좀 반사이익을 입었다. 이러한 또 분석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외적으로 지금까지는 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달 4일에 중국에서 보톨린 톡스 제재가 출시가 되고 만약에 반응이 좋아지고 수출량이 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휴젤의 성장 가능성을 더욱더 긍정적으로 점쳐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휴젤에 대해서 지금 차트를 보면서 한번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젤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자, 그동안의 주가 추이를 한번 보시면 자, 사실은 코로나19 이전에도 보톡스 관련 좀 주춤한 흐름들이 있으면서 좀 박스권이 상당히 지금에 비해서 아래로 내려온 모습, 지금의 거의 절반 수준의 행보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조금씩 바이오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여름에는 또 국내 보톡스 관련 이슈에서 반사이익을 누리면서 좀 다소 차트가 올라가기도 했다가 지금 오늘에 이르는 모습인데 전반적으로 차트는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상향을 그리고 있고 지금 최저 타점 주는 그러한 위치도 점점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향후의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이냐. 자, 앞으로는 지금 20만 9,300원 오늘 지나고 있고 최고가는 23만 원까지 돌파를 했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만 원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쯤 됐을 때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고 또 이때 2020년 영업이익 발표, 지금 휴젤의 경우에는 그 말씀드렸던 국내 보톡스 시장 분쟁에 따른 반사 이익이라던가 중국의 소비 살아나는 그러한 영향에 힘입어서 4분기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전망이 상당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 차트가 많이 올라온 타이밍이라고는 하지만 차익 실현 관점에서는 보셔도 좋겠다라는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차 목표가 23만 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이미 10월 달에 23만 300원 돌파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때는 아직 중국 관련된 이슈가 지금처럼 부각되기 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이슈가 본격적으로 떠오르고 또 여기에 실적까지 받쳐주는 흐름 보였을 때 다시 한번 이 끼를 보여줄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23만 원 선 천정 뚫어냈을 때 2차 목표가는 25만 원으로 세워보겠습니다. 자, 이제 휴젤 관련돼서는 여러 전문가들도 조금 더 목표 주가를 과감하게 봐도 좋다 이런 입장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실적도 있겠고요. 당연히 중국 관련된 이슈 아주 크게 자리하고 있겠습니다. 자, 시진핑의 방한, 중국의 소비, 그리고 이 회사가 이미 중국에 진출할 예정이라는 점, 그런 점을 아울러 보시면서 이제 중국 관련된 종목들 흔히 뭐 화장품 종목들만 많이 보셨을 텐데 화장품, 뭐 면세점, 호텔 종목들 보셨을 텐데 이 보톡스 관련된 휴젤이라는 종목도 같이 기억을 해두셨다가 이익을 보는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관련된 주 첫 번째로 휴젤을 보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 휴젤뿐만 아니라 제가 방금 짚어드렸듯이 중국 관련주 하면 화장품주를 빼놓을 수가 없어서 자, 추가로 제가 코스맥스도 한번 대표 주자로 짚고 넘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맥스. 제가 이 11월 11일 무렵에 그 연말 무렵에도 한번 좀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뭐 약간 반등하다가 다시 한번 조정받고 올라서는 그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맥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소비가 활성되면서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늘 것이다. 또 그러한 부분들에 오르는 점도 있고요. 하지만 코스맥스를 지금의 주가, 지금의 최고가로 끌어올렸던 기본 이유에는 중국 관련된 이슈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 이때 보세요. 2018년 또 보시면 이전의 흐름을 보시면 네, 이랬던 주가입니다. 자, 2015년, 16년 아주 K-뷰티, 한류 아주 바람이 크게 불러일으켰을 때 자, 지금 주가도 올라섰다고는 하지만 이랬던 종목입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자, 코스맥스 이만큼 주목을 받았던 주가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수요가 왔을 때 지금 올랐다고는 하지만 아직 배가 고픈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타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코스맥스 중국 화장품 관련주의 대표 주자로 좀 한번 눈여겨보셨다가 좀 타이밍 잡고 들어가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약간 장대 양봉 그린 이후에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10만 원 중반대 타점에서도 한번 방망이 짧게 잡고 들어가시는 것도 유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화장품 종목에 투자하고 싶으셨던 분들 코스맥스 한번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한참 지금 뷰티에 관련된 분야로 넘어왔다면 이제는 흐름을 바꿔서 자, 중국 관련된 주 중에 이런 종목도 있습니다. 자, 게임 관련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게임이 중국이랑 어떤 상관이 있느냐? 자, 이전에 연말에 좀 게임주가 잠깐 주목을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중국에서 그동안 한한령, 한류 콘텐츠 금지령이 내려지면서 그야말로 게임 업계가 직탄을 받았었는데 자, 4년여 만에 컴투스라는 업체가 파노, 다시 그 중국에게 문호를 개방할 수 있는 그러한 문이 열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드디어 그 이전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게임 업계가 들썩인 이유가 좀 여러 가지로 글로벌 게임사인 텐센트가 초대형 인수 합병을 예고하면서 그 대상이 우리나라 또 게임 업체 중 한 곳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면서 전반적으로 게임주들의 전망이 밝게 비춰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중에서 대표 주자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하면 이 종목이죠. 넷마블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넷마블은 제가 지금 중국 관련주로 소개를 해드리고는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재료가 섞여 있는 또 그로 인해서 주가가 변동될 수 있는 끼를 갖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니까요. 자,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중국 관련된 이슈 설명드렸습니다. 한한령 해제되고 파노에 대한 개방의 문이 더 넓어졌을 때 이 넷마블에 대한 주가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본연의 진행은 좋습니다. 자, 세븐나이츠2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세븐나이츠2의 대규모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계신 것 같고요. 자, 본연의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게임에 대한 런칭 관련된 이슈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넷마블은요, 그동안 방탄소년단 관련주, 빅히트 관련주로도 구분이 됐던 전례가 있습니다. 자, 왜 그랬냐? 이 넷마블이 게임에만 집중을 한 것이 아니라 투자에도 여러 가지 지분 보유를 통한 또 자체적인 가치 성장에도 좀 중점을 두었었는데 NC소프트, 코웨이, 빅히트,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그러한 가치 평가가 이전보다 지금 많이 높아졌죠. 그러면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동사의 주가에 있어서도 조금 더 평가의 선을 높여도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넷마블이란 회사 자체 본연의 이슈도 중요하겠지만 지분 보유로서 참여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들의 흐름도 넷마블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함께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넷마블 좀 어떠한 전략으로 가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넷마블. 자, 먼저 재무 추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면 2020년 1분기, 2분기, 3분기 점차 늘어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뭐 집콕하는 영향도 짙어졌고 또 이런 게임 시장의 흐름이 커지고 있는 점도 있을 거고요. 우리 한창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BBIG에서 뭐 바이오, 배터리, IT, 게임 이렇게 해서 또 뉴딜 관련돼서 또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있다. 또 그중에서도 바이오나 배터리의 경우에는 워낙 시총이 크고 대형주들이 많은 반면 IT나 게임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호재에 반응을 했을 때 주가의 상승률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까지 더해지면서 게임주들의 가치가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 여기에 실적 흐름까지 받쳐주는 흐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지금 신규 프로그램 나올 세븐나이츠 2 업데이트 될 거고 또 지분 보유에 대한 가치 면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까지의 진행은 뭐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한한령의 해제 관련된 이슈 언제나 도사리고 있고 또 판호가 발급되어서 그 전망이 마냥 어둡지는 않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트로 다시 돌아와서 자,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마블 주가 추이가 다소 급격했습니다. 2020년 9월에 그러니까 불과 약 한 4개월, 5개월 전인데 20만 원대를 달성한 이후로 다시 한번 12만 원대까지 쭉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약간의 지금 횡보하면서 다시 한번 이 13만 원대 천정을 뚫을까 말까 하는 그런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도 매수 타점으로는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고점 달성한 이후에 이 밑으로 주가가 내려오고 어느 정도 이 박스권이 2달 정도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에서 힌트를 줬을 때 들어가 볼 만하다. 그리고 향후의 전망이 어둡지 않다라는 점도 지금 타점이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저는 이제 목표가를 14만 원으로 1차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만 원이 한번 천정을 한번 더 뚫어내는지를 지켜보시면서 추가 보유 혹은 추가 매수에 대해서 고민하는 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지선은요. 지금 최근에 한 10월 말쯤에 기록했던 그 저점이 12만 원 밑으로 빠졌었죠. 자, 앞으로 이제 12만 원에서 11만 원대로 빠졌을 때 좀 재빠르게 엑시트했다가 다시 한번 저점 들어왔을 때 가는 전략 취해 보시길 바라면서 1차 목표가는 14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르지니에 올라 저와 함께 대세를 확인해 보셨습니다. 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대세를 알아도 절반은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들 여러분들의 투자에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린 부분들, 정리해드린 부분들 잊지 마시고 꼭 참고해 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르지니와 함께하면 수익률도 오를지어니.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도 와주실 거죠? 오르지니에 올라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 다시 올게요.